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 기능을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예제를 바로 모델링을 해봤죠. 네, 이번에는 각각 기능들을 어떤 기능인지 한번 실제로 눌러볼 거고, 그다음 드레스업 피처도 시간이 된다면 드레스업 피처까지도 한번 눌러보면서 이게 이런 기능이구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타트 메카니컬 디자인, 파트 디자인으로 우리가 솔리드 모델링, 그러니까 부품 모델링을 하기 위한 곳으로 들어가고요. 툴바들을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는 스케치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기능들이고, 처음에는 돌출, 샤프트, 리브, 솔리드 컴바인, 멀티섹션 솔리드와 같은 생성하는 기능들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거하는 기능들은 비활성화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드레스업 피처도 드레스업 피처 툴바 같은 경우도 뭐 필렛을 하든지 챔퍼, 그다음에 드래프트 앵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나중에 빼기 구배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럴 때 쓰고, 쉘은 특정한 두께, 일정한 두께로 남기고 나머지를 파속을 파낼 때, 티크니스는 그만큼 두께를 좀 더 추가적으로 줄 때, 스레드 앤 탭은 해당 그 원통 부분을 이걸 나사다라고 지정을 해줄 때, 리무브 페이스 같은 경우 면을 없앨 때 쓰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피처, 아이, 아이콘을 보시고 어떤 출발인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이동, 그다음 미러, 패턴 뭐 이런 부분인데, 일단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 부분을 일단 만드는 거를 잘 만들어야지 뭐 나중에 적당히 잘 꾸며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원판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레퍼런스라는 툴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점, 선, 면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 포인트, 라인, 플레인. 특히 이 포인트, 라인, 플레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고급 과정으로 가게 되면은 이 점과 선, 면 이거를 어떻게 잘 만드냐에 따라서 모델링을 잘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설계를 잘한다 못한다가 확 갈리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부품 모델링을 할 때는 주로 이 점하고 이 면, 플랜을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면 같은 경우는 이따가 다른 기능들 설명하면서 잠깐 한번 만들어 볼 거니까요.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스케치 시작을 해서 XY 평면 스케치를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 툴바에서 두 번째, 첫 번째는 프로파일이고 두 번째가 원래 사각형이죠. 기본이 이렇게 사각형일 건데, 사각형에 내려서 센터드 렉탱글, 오른쪽이 두 번째 겁니다. 센터드 렉탱글 클릭하시고 원점 찍고 끝점 적당히 찍어서 콘스트레인트 구속을 주겠습니다. 길이를 뭐 200mm, 여기도 200mm 정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하면은 반복해서 클릭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스케치 빠져 나오시고 더하기 눌러주면 스케치 생성이 되어 있죠. 패드를 실행하겠습니다. 패드, 우리가 그린 스케치 클릭, 그 다음 20mm 그냥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저희가 띠크까지 눌러봤어요. 이렇게 띠크 누르면 이렇게 두께만 남는 거 해봤잖아요. 여기 보면은 미러드 익스텐트가 있습니다. 미러드 익스텐트를 클릭하시고 프리뷰를 해보면, 자, 우리가 위쪽으로 20mm가 생기는데 이 미러드 익스텐트를 클릭하면 아래쪽으로 20mm가 생깁니다. 미러, 거울이잖아요. 대칭이 생기는데 내가 길이 지정을 20mm로 했어요. 근데 밑으로도 20mm가 생기니까 총 두께는 40mm가 되겠죠. 총 두께는 40mm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미러드 익스텐트를 끄겠습니다. 프리뷰, 오케이. 이렇게 패드를 생성했더니 여기 포켓, 그루브, 뭐 홀 다 이제 색깔, 자기 원래 색깔로 바뀌면서 이렇게 활성화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포켓은 파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포켓은 파내는 기능. 스케치 클릭하고 이 윗면에 클릭해서 센터드 렉탱글 다시 중심에 찍고요. 여기는 뭐 100, 여기는 150.
뭐로 한번 파내보죠. 스케치 끝났으니까 나오고요. 포켓 한 10mm만 파보죠. 10mm. 네, 10mm만 이렇게 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내진 면 있죠? 파내진 면에 스케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파내진 면 스케치 클릭하고 파내진 면 클릭하셔도 되고, 이 면 클릭하시고 스케치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 스케치에서 엑시스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 라는 말을 제가 한 두세 번인가 했던 것 같긴 해요. 자, 엑시스를 선택하고요. 이건 이제 회전의 중심이 되는 회전축을 그리는 거죠. 회전축 클릭하시고 원점 클릭하고 이쪽 수평 방향으로 축을 그려주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파일로 여기 원점부터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ESC로 취소해주고요. 이쪽은 이 축이 있는 쪽은 굳이 안 그리시면 안 되고요. 그냥 안 그리시는 게 맞습니다. 안 그리시고 이렇게 그냥 그려줍니다. 축이 있고 지금 얘. 그다음에 여기를 20으로 하고요. 얘를 뭐 200으로 하죠. 더 이렇게 치고 나가게. 굳이 이 엑시스라는 게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엑시스라 이 축이란 건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이 축의 길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스케치를 빠져나와서 자, 이번에 샤프트 회전 클릭, 이 스케치 클릭 하니까 이 스케치 안에 있는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자기가 시켜줍니다. 스케치 안에 있는 기준으로. 자, 샤프트 디퍼니션이라고 된 걸 볼게요. 지금 퍼스트 앵글이 360도, 세컨드 앵글 0도로 되어 있는데 퍼스트 앵글을 180도로 한번 바꿔보죠. 프리뷰. 이렇게 180도만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90도도 해보죠. 90도. 90도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90도만. 그다음에 또 띠크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네요. 띠크 프로파일 클릭하고 봤더니 여기 띠크 두께 줄 수 있죠. 뭐 한 5mm. 프리뷰 보면 이렇게 이 외곽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렸던 스케치 있잖아요. 스케치를 기준으로 얘는 지금 안쪽으로 5mm 해서 두께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네, 띠크 프로파일 끈 거, 킨 거 차이를 아시겠죠? 여기도 뉴트럴 파이버 하면은 우리가 그린 스케치가 중심살이 돼갖고 양 옆으로 2.5mm, 여기가 지정한 게 우리가 5mm니까 양 옆으로 2.5mm씩 두께가 생성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여기 엑시스라고 된 부분, 그러니까 축이죠. 엑시스 축. 셀렉션이 지금 선택된 거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지금 스케치 엑시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치 상에 우리가 그린 그 축 엑시스를 회전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나는 이게 싫어, 난 이게 아니야, 그러면 이 스케치 엑시스라고 된 부분을 클릭하시고 난 예를 들면 이 포켓에 있는 이 모서리, 이 안쪽 모서리를 기준으로 얘를 회전시키고 싶다 하면은 이 모서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모서리를 기준으로 회전이 됩니다. 띠크 프로파일 끄면은 여기까지 쭉 연장을 해줘서 네, 이렇게 쭉 연장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원래 스케치는 본인이 완벽하게 정의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근데 나는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어요. 이거를 스케치 엑시스로 되돌리고 싶다 하면은 이 지금 선택된 포켓의 엣지가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뭐가 잔뜩 있죠. 그다음에 클리어 셀렉션. 이 선택한 거 나 그냥 다 초기화 할 거야.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이 스케치 엑시스가 선택이 됩니다. 자, 360도.
오케이 해서 생성을 했어요. 이렇게. 자, 이번엔 이 생성을 했으니까 얘를 한번 파내 봅시다. 얘를 이 지금 원기둥처럼 만든 걸 파낼 겁니다. 스케치 클릭하시고 이 포켓 파이어진 이 면을 클릭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원통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형으로 지금 이 원 기둥 안쪽에 이렇게 걸치는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를 얘는 뭐 한 15mm 지름을, 그다음에 이 중심과 여기 끝면과 뭐 한 40mm, 그리고 여기와 이 축과 이게 아니고 이 중심과 이 중심이 그럼 한 15? 15하면 좀 그런가요? 22 정도? 이렇게 띄울게요. 저 지금 엑시스 따로 안 그렸습니다. 엑시스 따로 안 그렸어요. 자, 얘를 이제 샤프트 옆에 있는 그루브 회전시켜서 파내는 기능입니다. 그루브 클릭하시고, 자, 이 스케치를 회전을 시킬 거죠. 근데 제가 따로 축을 안 그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OK도 없고 프리뷰도 없습니다. 왜냐면 회전할 기준이 없다 이거거든요. 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샤프트로 그린 이 샤프트가 원기둥 형상이잖아요. 원기둥 형상이면은 뭔가 자동적으로 축이 있겠죠. 그 원기둥에 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기둥 부분, 형상 부분에 마우스를 지금 갖다 댔더니 뭔가 일점세선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오고, 저기 샤프트라고, 트리상에 샤프트라고 된 부분 보이시나요? 이쪽에 여기도 지금 주황색으로 바뀌죠. 이 샤프트의 요소가 지금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뜻이거든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샤프트 1, 그 다음에 엑시스 1 이렇게 나오죠. 이 원기둥의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서 파내겠다 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파냈어요. 이렇게 파낼 수 있어요. 오케이 해서 파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티크 프로파일해서 이렇게 일정 두께로만 파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모양이 뭔가 좀 이상하게 남겠죠? 티크 프로파일 끈거, 티크 프로파일 키고 뭐 두께 한 2mm 한거, 형상 되게 이상하게 도넛 형상으로 안쪽만 이렇게 파잖아요. 보이세요 이거? 이쪽 부분만 남게 그 특정 두께 부분으로 다 파내는 거죠. 프로파일 끄고 오케이. 그다음 홀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예제 모델링 하면서 한번 눌러봤잖아요. 홀 누르고 구멍 뚫을 면 클릭하면은 위치가 그냥 내가 클릭한 점을 기준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때 포지셔닝 스케치라는 부분, 여기 스케치 모양 클릭해서 이 점을 구속함으로써 뭐 지금 이 점 클릭되어 있는 상태인데, 점 찍고 여기 찍고 해서 뭐 45mm 여기 찍고 해서 뭐 30mm 이렇게 구속을 줘서 위치를 지정한 다음에 뭐 구멍의 크기 뭐 그런 거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뭐 블라인드 업 투 넥스트, 업 투 라스트, 업 투 플랫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저희가 정확하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뭐 지름이 뭐 20mm다, 깊이는 뭐 30mm다, 타입도 뭐 여기 심플이 있는데 익스텐션이고 뭐 이제 길이와 그 지름과 깊이 뭐 이런 거에 관한 거라면 이 타입을 보시면 심플이 있죠. 뭐 테이퍼, 형상, 프리뷰 해볼까요? 이상하죠. 그다음에 카운터본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사실 여기 한 10mm라고 쳤으면 네, 이런 식으로 볼트, 육각 볼트 같은 거 꽂을 때 뭐 그 볼트 머리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카운터 보호 형상을 판다든가, 카운터 성크, 접시머리 볼트,
그런 거 할 때. 그다음에 카운터 드릴은 네, 이렇게 드릴 형상으로 드릴 끝날이 뭐 한 90도, 120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태대로 남기는 그런 겁니다. 그냥 심플로 하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리브, 슬롯, 솔리드 컴바인, 멀티 섹션 솔리드, 리무브드, 멀티 섹션 솔리드는 스케치 하나 갖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했던 이 패드, 포켓, 샤프트 그루브는 스케치 하나로 그냥 하나당 하나씩 매칭이 되잖아요. 근데 얘 지금 이 홀 옆에 있는 얘들은 스케치가 2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다 일단 지금 만들어 놓은 애들 다 이렇게 쉬프트 클릭해서 다 지워버리고요. 자, 스케치로 XY 평면의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자, 그 프로파일 기능을 이용해서요. 클릭, 클릭, 그다음 지금 이렇게 정지 표시판 모양에서 드래그, 이렇게 하늘색 스케치 하늘색 됐죠? 하늘색 클릭, 그다음에 여기서 00 클릭, 그다음에 ESC 취소. 자, 구속하겠습니다. 100mm로 하고요. 여기 길이를, 그다음에 반지름 50, 여기도 지금 100mm 하면은 되겠죠? 이렇게 100mm. 자, 이렇게 스케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ZX 평면에서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ZX 평면 클릭. 자, 회전시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원점에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지름을 30. 스케치를 나옵니다. 스케치가 지금 하나, 2개죠, 총. 스케치가 요 스케치 하나, 요 스케치 하나.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거 하나, 그다음에 요거 하나.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요럴 때 리브 기능을 이용해서요. 프로파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면이 될 부분을 선택해줘요. 이 원형 단면을 센터 커브, 가이드 커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프로파일이 따라갈 경로를 지정해주는 겁니다. 경로 이거 프리뷰. 네, 아까 그렸던 이 원이 U자 그랬던 이 센터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프로파일 컨트롤에서 보면 플링 디렉션 레퍼런스 피스인데 뭐 크게 이건 건드실 거 없어요. 좀 세부적인 부분이라 이거는 좀 나중에 고급 모델링 하실 때 고려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냥 이 내가 따라가게 할 단면 형상, 그 다음에 따라갈 경로를 그려서 그 프로파일을 어떤 경로를 따라가게 한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머지 리브 엔드라는 게 있고 그다음 티크 프로파일이 있는데요. 머지 리브 엔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고민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티크 프로파일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냥 속이 비어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파이프 형상으로 티크 프로파일 끄시면 이렇게 안쪽이 꽉 찬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ZX 평면에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약간 사각형 하나 그려볼까요? 사각형 이렇게 그려주고, 이 사각형 끝을 뭐 한 여기 10mm, 20mm, 30mm 이렇게 그려줄게요. 여기서 10mm, 30mm, 20mm. 자, 이번에는 슬롯으로 파볼 겁니다. 슬롯 클릭하시고, 지금 그린 이 단면이 아까 우리가 그렸던 스케치 7번이었나요? 다시. 자, 지금 이 리브를 만들면서 이 8번, 7번이 이 리브 8번, 7번 스케치가 이 리브 아래로 내려갔죠. 이렇게 리브의 하위 요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색깔이 얘는 이렇게 하얀색인데 얘는 약간 회색빛이 감돌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 숨김 처리가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이드 처리가 돼 있다는 뜻인데 이 스케치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클릭 누르신 다음에 여기 하이드 앤 쇼가 있죠. 하이드 앤 쇼, 그러니까 숨겨 있는 거는 보이게 하고 보여져 있는 거는 하이드 숨기겠다. 클릭을 해보면 이 가이드가 지금 숨어져 있는 겁니다. 얘를 난 다시 또 그리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다시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숨어져 있어도 얘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냥 숨겨 있는 상태로 그냥 둔다고 치고, 자 슬롯 선택하시고 난 이 단면이 이 7번 가이드를 따라갔으면 좋겠어 선택해줍니다. 프리뷰 하면은 이 머리 부분이 파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난 이 스케치 이게 지금 이 파지는 그 형상이 좀 더 달랐으면 좋겠다 하면은 스케치를 더블 클릭하셔서 다시요. 이 스케치를 변경하고 싶다면 더블 클릭. 여기를 뭐 한 5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나오면 이게 바로 반영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 리브 슬롯. 리브랑 슬롯은 반대되는 개념이지 그냥 같은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리브는 생성, 슬롯은 빼는 기능.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이 어떤 하나의 단면을 그리고 그 단면이 어떤 그 경로, 센터 커브라고 하는 그 경로를 그려준 그 경로를 따라가게끔 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리브와 슬롯까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엔 다시 XY 평면에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려줄게요. 센터 더 렉탱글 기능을 이용해서 뭐 그냥 사각형 그리셔도 상관없고 사실 센터 더 렉탱글로 그려서 길이 150, 높이 50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YZ 평면에 스케치를 시작할게요. 이 축상에서 YZ라고 된데 하셔도 되고 여기 YZ 플랜이라고 된데 클릭하셔도 돼요. YZ 평면 클릭을 하고, 자 이건 XY 평면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YZ 평면은 정면 혹은 측면에서 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그려볼까요? 좋습니다. 얘는 그냥 프로파일로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게요. 삼각형. 그래서 치수를 여기 그냥 25, 여기 뭐 50 이렇게 그냥 그릴게요. 25에 50 클릭. 자, 스케치 하나, 두 개 있습니다. 자, 솔리드 컴바인을 한번 써볼게요. 솔리드 컴바인. 자, 보면 퍼스트 컴포넌트, 세컨드 컴포넌트가 있어요. 퍼스트 이거, 세컨드 이거. 프리뷰 해볼게요. 이거 뭔가 그냥 삼각형 돌출시킨 거 아닙니까? 하는 형상이 생겼어요. 네, 얘 돌출시킨 거랑 지금 결과가 같아 보이는데, 자 사각형을 수정해 볼게요. 사각형을 얘를 이 사각형이 아니고 얘도 그냥 약간 삼각형인 느낌으로 이렇게 대강 그릴게요. 구속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방향이 틀렸네요. 방향이 이쪽이 위로 가게, Y 쪽으로 위로 가게. 솔리드 컴바인 클릭 프리뷰 했더니,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이 50에 25 형상을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막 그렸던 거 있죠. 자, 이 스케치를 다시 켜볼게요. 좀 더 색상을 좀 구분이 잘 가게끔 변경해줄게요. 자, 위에서 봤을 때는 이 삼각형의 일부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YZ 평면의 수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삼각형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컴바인이라는 기능의 정의가 뭐냐면요. 이 처음에 하나 각각 선택한 요소가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선택한 요소들을 지금 보면 노말 투 프로파일이라고 되니까 프로파일에 수직하게 패드를 시켜요. 돌출을 쭉 시켜요. 무한대로. 얘는 지금 얘 같은 경우 이 퍼스트가 이 초록색 삼각형이니까 초록색 삼각형을 무한대로 돌출을 시키고 이쪽 방향으로 지금 저희 보이고 있는 이 방향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케치인 얘를 상하 방향으로 무한대로 돌출을 시킨 다음에 서로 교차되는 요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앱니다. 그러니까 교차시켜주는 기능이에요. 내가 각각의 방향으로 돌출시켜서 교차되어 있는 결과물만 남긴다 라는 게 솔리드 컴바인 기능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솔리드 컴바인 기능까지, 그러니까 스케치 베이스드 피처에서 솔리드 컴바인까지 해봤는데요. 지금 멀티 섹션 솔리드는 이번엔 시간상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멀티 섹션 솔리드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으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다음 시간에 좀 심층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